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입니다. 네,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신임 총리 내각이 발족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각의 면면을 보면요. 아, 일본이 정말 도저히 잘 나갈래? 잘 나갈 수가 없구나. 잃어버린 20년, 30년을 거쳐서 잃어버린 40년이 될 수도 있겠구나. 스스로 쇠락을 정말 자초하고 있구나라는 이웃나라 일본의 우파 정권, 극우 정권은 끔찍히 싫지만 이웃나라로서 일본과 사이좋게 지내 나가기를 바라는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에 일본 정부의 고언을 전할까 합니다. 일본은 적어도 이 두 가지 이유만으로도요, 잘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정치 후진적 모습입니다. 정치 후진. 요번에 스가 내각을 보더라도요, 와, 강요들의 돌려쓰기, 자기 사람 심어 넣기가 도를 정말 너무 기가 막힙니다. 무려 8명이 유임이 됐고요. 지금까지 내정된 사람까지 다 합치면은 8명이 유임이 됐는데요. 그야말로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지금 스가 정권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요, 스가 정권의 핵심 과제는 강력한 규제개혁이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강력한 규제개혁이라고 하면서 뭐 어떤 행정개혁이라든가 뭐 규제개혁 등을 가장 강력하게 개혁을 추진할 거라고 하는데, 정작 일본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정치개혁은 말도 꺼내지도 못하고 정치개혁하고는 거리가 먼 원흉인 사람들이 그대로 남겨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유임된 사람 중에서 일본 정계의 후진, 고리타분, 군국주의 상징인 아소타로 부총리는 그대로 유임됐습니다. 그 사람을 자를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가 자민당 정권의 두 번째 큰 파벌의 수장이기 때문에요. 그 사람은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개혁이 가능합니까? 재무부 장관, 그 다음에 외교부 장관,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다 유임이 됐죠. 게다가 고노타로 전 외무상에서 국방부 장관이 됐다가 지금은 규제개혁 장관이 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일본의 국방부 장관, 국방성 대신 국방상 아베 전 총리의 친동생을 시켰습니다. 그냥 자기 사람들, 일본이라는 국가보다는 자기 이익, 자기 파벌의 이익을 지키기에 여념이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죠. 이 돌려쓰기, 치킨 챙기기, 그 다음에 파벌 나눠 먹기, 파벌에 골고루 안패했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정치 개혁이 되고 일본이란 나라가 어떻게 새롭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더 심각한 건요, 강요들, 우리말로 하면 장관들에 대한 인선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사청문회가 있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에서 자기들 멋대로 저렇게 못하게 만드는데 일본은 인사청문회도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일본이 어떻게 잘 나갈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일본이 잘 나갈 수 없는 것은요, 국민들의 정치 외면입니다. 정치가 저렇게 후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계속해서 정치에 대해서 외면합니다. 아유, 쟤네들은 정말 안 돼,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누가 나서서 해주겠지. 아유, 내가 굳이 나설 필요 뭐 있어, 골치 아프게 하면서 외면을 합니다. 저놈들은 본래 그래 하면서 점점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플라톤이 다시 한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정치를 외면하고 정치에 무관심하면 가장 저질적인 자들에 의해서 지배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일본이 바로 정말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보십시오. 정치 협잡군들이 자기들끼리 나눠가 자기 사람 심으려고 어떤 식을 해가지고 관료 후보, 장관 후보로 내세웠다 하더라도 청문회 통과가 정말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청문회에 내세우기 전에 하자가 있는 사람들은 꼼꼼하게 다 골라낸다 하더라도 막상 청문회에 가면은 통과하기가 정말 쉽지 않을 정도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플 정도지만 그만큼 우리는 나아지고 있다는 것인데 일본은 전혀, 그야말로 정치 선진과는 갈라파고스인 상태에 그대로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상태에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스가 신임 총리는요, 스가 정권의 핵심적인 과제는 개혁이다 하면서 규제개혁, 행정개혁을 부르짖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정치개혁은 말도 꺼내지도 못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개혁의 칼자루를 쥐어준 사람, 그 사람이 고노타로, 아까 말씀드렸던 외무부 장관을 하다가 국방부 장관을 하다가 이번에는
개혁 장관을 맡게 됐습니다. 전문성이라는 게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왜 고노따라냐? 고노따라가 수가 총리와 함께 중의원 의원 초선부터 같이 일본 의회에 등정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좋은 절친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참 제 이 어쩔 줄 모르는 이 웃음으로서 모든 것이 대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개혁을 그렇게 강하게 하겠다면서 일본 후진 정치의 상징인 아소따로 다양한 이권에 이리저리 복잡하게 얽매여 있을 것이라는 그런 아직 확인되지 않은, 하지만 거의 그럴 것이다라는 얘기가 공공하게 놔두는 그 사람이 정권의 2인자 역할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 사람을 못 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개혁을 합니까? 게다가 지금 일본이 모든 것이 디지털화에 너무 뒤처져 있기 때문에 디지털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디지털 청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의 그 청, 보건청이라든가 질병관리청처럼 디지털 청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디지털 청의 키를요, 우리가 서명하기 전에 도장을 찍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아직도 도장을 많이 찍거든요. 그 도장과 관련된 협회의 이사장, 전국적인 이사장, 그 사람을 사실상 내정시켰다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가장 아날로그에 익숙해졌던 그 사람한테 최첨단을 하라고 맡긴다라는 것.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이러니 일본의 미래가 어떻게 도저히 밝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착착착 나가면 자기들도 좀 보조를 맞춰서 같이 나가야지 우리가 함께 대화함에 있어서 어떤 갭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 텐데, 이것은 일본은 계속해서 스스로 쇠퇴하고 있고 우리는 앞으로 나가고 있으니 그 일본이 점점 우리를 얼마나 더 많이 시기 질투하겠습니까? 그 시기 질투가 혐한 반한이란 이름으로 계속해서 일본 사회에 많이 전파가 되고, 일본 사람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시기 질투하면서 혐한 반한의 감정을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일본에 되게 좋은 벗들이 많습니다. 그 벗들의 조국이기도 한 일본,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이웃이기도 한 일본, 우파 구구 정권은 정말 싫지만 그래서 저는 일본이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랑 더 대화가 잘 통해서 더 공동 번영하길 바라는데, 도저히 그렇지 못할 것 같아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어떡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으로도 더 잘 돼가지고 우리가 끌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